저희가 직장 생활 10년을 하면서 깨달은 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자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길 바라며 열심히 살고 있는 30대 눈덩이 부부입니다. 오늘은 저를 포함한 많은 직장인들이 고민하는 직장 생활과 투자의 중요성에 대해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평범한 10년차 직장인입니다. 대학교 때 군대를 다녀온 것을 제외하고 공백 없이 학교를 다녔고 졸업 후 곧바로 취업을 했습니다. 취업 후에는 신입사원으로서 남들처럼 열심히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잦은 야근과 회식을 경험하고 일이 많을 때는 주말 근무도 했습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어떤 고과를 받을지 기대합니다. 결과가 좋으면 기뻐하고 좋지 않으면 실망도 하면서 조금씩이라도 올라가는 제 연봉에 뿌듯함을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깨달은 것은 직장 생활에만 몰입해 살아가는 것이 정답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배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모르는 채 노만 열심히 젓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나의 경제 활동을 돌아보고 스스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일 중 하나는 연봉을 올리는 일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소득을 높이고 저축을 통해 목돈을 만드는 것이 자산 형성에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 연봉을 조금이라도 더 올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자기 개발을 통한 업무 역량을 키우고 고가를 잘 받고 승진하기 위해 야근도 불사합니다. 개인적인 성취나 보람을 위해서라도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연봉 상승이 궁극적인 목표라면 그 시간과 노력이 정말 효율적인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내가 회사를 위해 보내는 시간이 얼마인지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데요. 그럼 저는 회사를 위해 9시간만 쓴 것일까요? 아닙니다. 출퇴근, 통근 시간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저는 집에서 회사까지 도어투도어로 1시간 이상 소요됩니다. 하루 왕복으로는 2시간 이상입니다. 수도권 직장인의 출퇴근 시간은 평균 1시간 22분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야근을 하거나 집에서 추가적으로 하는 업무 시간이 주 서너 시간이라 가정하면 결국 회사를 위해 보내는 총 시간은 하루 9시간이 아닌 13시간, 14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월급은 나의 24시간 중 13시간의 시간과 노력에 대한 대가입니다. 직장 생활에 있어서 나의 노력과 시간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파악하려면 월급이 아닌 시급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A와 B 두 사람을 비교해 봅시다. A는 연봉 7천만 원을 받고 하루 14시간을 회사에서 일합니다. B는 연봉 5천만 원을 받고 하루 10시간을 회사에서 일합니다. A와 B의 시급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A의 시급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B의 시급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봉을 기준으로 본다면 B보다 A가 높지만 하루에 쓰는 시간을 따져보면 A와 B의 시급은 동일합니다. 결국 A가 직장 생활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만 그에 비해 더 효율적인 결과는 얻지 못한 셈입니다. 그럼 B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처럼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야근을 매일 두세 시간씩 하고 고과를 잘 받고 승진하기 위해 직장 생활에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될까요? 이 또한 궁극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습니다. 연봉이 오르면 세금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소득세가 올라가고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도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최근 발표된 기사에 따르면 2025년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또 오른다고 합니다. 제 연봉이 올랐지만 제 삶이 크게 나아졌다고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점 때문입니다. 연봉만 올려서는 내가 실제로 느끼는 소득은 체감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는 무엇일까요? 바로 연차가 쌓일수록 근로소득보다는 자본소득에 점차 집중하는 것입니다. 다시 A와 B 두 사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만약 근로시간이 더 적은 B가 1억을 투자해 7%의 수익을 올린다면 700만 원을 벌 수 있습니다. 700만 원을 365일로 나누면 2만 원 정도인데 이는 B가 일을 하지 않고도 매일 2만 원의 일을 한 효과와 같습니다. 이 투자 수익은 세금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으며 나의 투자 방향이나 결정에 따라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투자 공부를 아주 많이 하지 않더라도 미국 S&P 500 지수에만 투자해도 장기적으로 연평균 8에서 1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투자금을 높이고 수익률을 높일수록 투자 성과도 높아집니다. 반면 고가를 잘 받기 위해, 연봉을 높이기 위해, 승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하지만 결과가 항상 확실하지 않고
운도 따라줘야 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이는 결정권이 내가 아닌 직장 상사와 회사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장 상사에게 잘 보여야 하고 어려운 일도 스트레스를 감내해가며 끝까지 해내야 합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승진의 기회는 올까 말까 한 것이 많은 직장에서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내 몸이 직접 일하는 것보다 효율적인 자본소득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부는 자본소득을 키우기 위해 ETF에 꾸준히 투자하고 있습니다. 월급 외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 월배당 ETF 중심으로 모아가고 있는데요. 주로 배당을 꾸준히 늘려온 미국 100대 기업에 투자하는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모으고 있고, 안전자산으로 30%를 채워야 하는 퇴직연금 DC형과 IRP 계좌에서는 미국 배당 미국채 혼합 50도 함께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분산 투자 목적에서 성장주 중심의 미국 지수 추종 ETF인 S&P 500과 나스닥 100, 그리고 금 ETF도 함께 적립식으로 모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ETF를 통해 현재 월 50만 원 정도의 배당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ETF 투자를 시작했던 2024년 1월만 해도 배당금이 월 몇만 원 수준이었는데 꾸준히 투자해서 30만 원으로 늘더니 현재는 50만 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는 1년이면 600만 원이고 세전 연봉으로 환산하면 1000만 원 정도 연봉을 높인 효과와 같습니다. 월 50만 원이 누군가에게는 작은 돈일 수 있지만 저희 스스로 만들어낸 소득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연봉을 높이는 것은 내가 통제하고 결정할 수 없지만 금융자산에 투자하여 자본소득을 만들어가는 것은 나 자신에게 결정권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회초년생은 연봉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목돈을 1억 정도 모았고 직장 생활도 어느 정도 한 5에서 6년 차부터는 자본소득이 근로소득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무게중심을 옮겨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현금 1억을 모은 순간부터, 그리고 자본소득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때부터 인생이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내 시간과 에너지만으로 소득을 얻기보다 내 돈이 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승진과 연봉 인상만을 목표로 회사의 모든 시간을 투자하기보다 투자를 통해 자본소득을 늘리고 투자 능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법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복리의 효과를 누리고 자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그날까지 눈덩이 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